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쫀대리TV의 쫀대리입니다. 오늘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오전 새벽에 미국 선물시장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안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커플링 되면서 저희 시장 또한 빠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에 우리 장 마감하고 그 미국 시장 및 유럽 시장이 뭐 10% 가까이 거의 반등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기분 좋게 주말을 보내고 이제 월요일 새벽에 나스닥 선물 시장을 보는데 좀 아차 싶더라고요. 이게 최근에는 이게 시황을 막 많이 말씀을 사실 별로 안 드리는데 저는 왜냐면 단기 데이 트레이딩으로 하는데 시황이 크게 영향을 안 받거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가지고 들어가서 트레이딩하고 뭐 3% 이내에서 손절 치고 손절 안 치고 오버나이트에서 슈팅 나오면 팔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시황을 많이 볼 필요는 없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최근에는 워낙 그 전체적으로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수급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수급이. 그러니까 수급이 안 들어오면 당연히 한 번 물리면 빠져나오기가 어렵고 종목 잘못 잡으면 꼭지 잡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매매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입니다. 사실은 매매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까다로운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많이 물려 계실 거기 때문에 저도 역시 물려 있는 종목이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니 이게 미국 시장하고 연동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뭐 나스닥 다우 그리고 뭐 그런 시장 혹은 오전 그 10시 반이 되면 중국 시장이 개장하지 않습니까? 상해 지수라든지 뭐 그런 거랑 커플링돼서 움직이기보다는요. 최근에는 나스닥 선물 지수가 새벽에 이제 6시 반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돌거든요. 그때에 한 8시 뭐 이때쯤 한 7시 이때쯤 그 나스닥 100 선물 지수의 컨디션이 저희 시장과 거의 커플링돼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일어나면 뭐 예상 체결가 본다라든가 뭐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오전에 일어나서 준비하면서 나스닥 선물 지수를 봐요. 근데 오늘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느낌이 안 좋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장이 오전에 반짝 튀고 밀려버렸습니다. 밀려버렸고 지금 코스피는 정말 심각해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코스피 먼저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17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1700선까지 내려와 버리고 일봉상으로 볼게요. 일봉상으로 보면 이게 사실은 아래 꼴이 좀 다르기 때문에 1680선까지 찍고 반등해줘서 당연히 강하게 반등할 거라 생각했는데 좀 밀려버렸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지 않긴 했지만 밀려버렸고 결국에는 종가 기준으로 상승분을 반납해버리고 1714.8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마감을 했고 얘가 지금 이제 보면 이렇게 보는 게 낫겠네요. 일별 기준으로 지금 보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순매수 금액으로 한 겁니다. 금액. 수량하고 금액이 있는데 이제 수량으로 따지면 빨간불이 들어왔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싼 주식 뭐 100원짜리 동전주를 많이 매수하고 외국인들이 예를 들면 뭐 하이닉스 같은 거를 많이 좀 적당히 매도했다고 치면 수량으로 따져보면 플러스 뜰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금액을 체크한 거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외국인이 8일 연속 매도했습니다. 8일 연속 외국인이 8일 연속 매도를 해버렸고 그걸 지금 전부 개인이 받았어요. 한 3일 정도만 지금 좀 도와주고 연기금이 좀 물론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뭐 금투에서 지금 계속 매도 치고 있기 때문에 받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인들이 지금 다 매수를 해준 상태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더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전 중에 오늘도 보면 3분봉으로 보면은 이게 오늘은 오전인데 반짝 반등하고 밀렸다가 치는 것 같더니만 쭉 밀려버리는 상황인 거죠. 이게 쭉 그냥 힘없이 밀렸습니다. 힘없이 밀렸고 코스피 역시 코스닥 역시 대동소이합니다. 밀렸다가 치고 가는 것처럼 하다가 역시 마찬가지 밀려버렸어요. 이게 보통 이렇게 움직이면 종목들도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추세를 꺾지를 못하고 보면 이제 분봉상으로 쌍바닥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좋았는데 조금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4시 반에 미국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0.5포인트로 아주 강하게 빅컷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사상 초유의 0%대 금리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금리가 그렇게 빠졌다, 금리를 적게 잡는다라는 거는 한국이건 어느 나라건 자금을 많이 융통을 시키겠다는 소리거든요. 자금을 많이 융통을 시키겠다는 소리고, 자금을 많이 융통을 시킨다는 건 그 자금을 가지고 뭐 어떤 그 개인들이 대출을 받든 어떤 방식으로든 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소비를 하거나, 그래서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거든요. 반대급부로 경기가 지금 안 좋다라는 걸 또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건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반증하는 지표이면서 동시에 주식시장 혹은 부동산 시장, 투자 시장 혹은 소비 시장을 조금 더 레벨업 시키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인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시장은 좋지 않다. 성장률이 둔화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금리 인하를 통해서 좀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라는, 결국은 우리 시장이 지금 좋지 않다는 걸 인정을 해버린 거고, 미국에서요. 따라서 역시 우리나라도 인정을 해버린 꼴이 돼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상황이라서 좋지 않고, 특히 코땡땡 바이러스의 이슈가 지금 뭐 엄청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부터 해서 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 수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면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코스피에 코스닥에 시젠, EDGC, YBM 넷독, 십자셀, 미코, 마크로젠, neptunomics, 수젠텍, 레몬, 뭐 알서포트, 아이스크림에도 전부 그냥 온갖 테마는 딱 하나로 그냥 귀결됩니다. 코땡땡 바이러스의 테마로 전체 상위 한 20개가 다 몰려버리고요. 다른 것들은 볼 것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이게 트레이딩을 해도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오버나이트 하지 않고서는 이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꼭 짚고 넘어야 될 걸 말씀을 드리면 신용을 한번 봐야 되겠죠. 이제 코스닥 신용이 역시 3월 13일 금요일이죠.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아직 좀 덜 빠졌습니다. 아마 금요일날 워낙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월요일날에 오늘 상당히 좀 많이 1차적으로는 반대매매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 반대매매가 지금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금요일이죠. 공매도 금지하고, 그리고 이제 반대매매 관련해서도 증권사에 꼭 140%까지 맞추는 걸 갖다가 너무 진행을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에 대한 한도도 좀 내려놓기 때문에 반대매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대매매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하루 전 연장을 해줬어요. 반대매매 나올 게 못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일 더 나오겠죠. 미래에셋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해서 아직도 그렇게 신용이 많이 빠진 상태는 아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보면 코스피는 이제 4짜리로 4대로 좀 갈랑말랑합니다 지금,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때 수준만큼은 아니다. 그만큼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신용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해요. 그런 상태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대응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측은 사실 아무도 못할 것 같습니다. 예측을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수십 년간 주식하셨던 분들도 저는 맞추기 어렵다고 보고요. 우선은 신용을 가지고 계신 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용을 가지고 계시거나 미수나마 다 정리되셨을 거고, 신용으로 들고 계신 분들은 담보비율 140%를 반드시 맞춰야 된다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종목별로 어떤 종목은 조금 덜 물려 있을 테고,
어떤 종목은 많이 몰렸을 때 막 금액별로 다 상회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나름대로는 잘 머리를 굴리셔가지고 요리조리 반등 치면 그 반등 치는 종목은 조금 비중을 줄여서 신용 비중을 높이신다든지 혹은 뭐 어떤 다른 방법으로 비중을 꼭 140%를 맞추셔가지고 시장에서 버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경기 부양책이나 기타 다양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그래도 그 반등의 기미가 보이면서 움직이긴 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지금 장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잠겼어요. 그러니까 하한가, 예를 들면 우리로 따지면 이제 하한가로 보시면 되죠. 지금 완전히 그냥 5%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거래 정지 상태로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컨디션이 좀 이런 상태고, 이게 오늘 고스란히 아마 제 생각에는 미국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역시 또 이 미국 시장이 오늘 출발과 동시에 10시 반에 출발하죠. 썸머니까요. 그래서 안 좋게 시작되면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걱정이 좀 됩니다. 지금 8시 반이고요. 지금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세계 주식시장 중에서 전부 그냥 빨간색이네요. 싹 다. 네. 지금 전부 빨간색이고, 이게 파란색이 파란색이네요. 빨간색이 아니고 전부 다 지금 빠지고 있고요. 뭐 9%, 10%씩 엄청나게 지금 빠지고 있는 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좀 억울한 거는 뭐냐면 금요일날 그래도 얘들은 상승을 해줬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빠지는 건데 우리나라 시장은 빛 한번 못 보고 지금 밀려버린 거기 때문에 아주 지금 상당히 저는 좀 짜증 많이 납니다. 짜증 많이 나고, 다우존스 나스닥 종합지수도 보시는 것처럼 금요일날,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토요일 새벽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금요일 넘어가는, 토요일 넘어가는 그때 이게 10%씩 반등했었기 때문에 그리고서 이렇게 빠져도 뭐 상승폭 반납하는 그런 의미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또 빠지면 이거는 정말로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나스닥도 지금 뭐 다우지수도 할 것 없이 10시 반에 개장해봐야겠지만은 역시 좀 마이너스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보고요. 신용도 그렇게 많이 빠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은 금리 인하를 단행한 부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로 시장에서 많이 그 경기 부양책을 좀 내놓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생각보다 이제 우리나라, 중국, 아시아 정도에서 이렇게 바이러스 이슈가 휘몰아쳤다면 이제는 유럽 시장으로 번지는 상황이라 상당히 조금 문제가 유럽 기준으로 좀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대단히 보수적으로 잡으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 시장에서는 견디는 게 맞는 건데, 예를 들면 뭐 한 5% 이렇게 빠져 있으면 그것도 뭐 손절치고 다른 종목 들어가서 단타 친다 치지만 30% 뭐 이상, 그러니까 한 15% 정도까지라고 하면 적당히 반등 나올 때 팔고, 뭐 아직도 지금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이슈가 관련된 종목에 들어가서 단타를 치든지 튀는 종목에 들어가서 있든지, 아니면 이 종목 너무 낙폭 너무 과대됐으니까 들어가 있든지, 바이오 종목 중에서요. 뭐 그런 것들에 들어가셔서 하시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20% 이상 빠진 걸 손절친다라는 거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신용 때문에 반대면에 나가지 않는 이상은요. 그래서 그런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종목에 관련된 말씀은 좀 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그냥 시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엔, 그리고 최근에 많이 빠지더라도 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서 그래도 외국인들이 종목별로 좀 들어와서 사주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종목들을 조금 유심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도 해보거든요. 예를 들면 장마감하고 나오는 공시들이 있는데, 오늘 시젠이 아마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고 그 다음에 젠백 쓸 거예요. 코스닥에서
보니 그렇게 떠 있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외국인 기관 주요 매매 종목이고요. 오늘 3월 16일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한번 볼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수매수가 외국인이 뭐 코덱스 뭐 이런 종목들이네요. ETF 많이 샀네요, 그죠? 삼성전자를 이렇게 팔았으니 시장이 안 빠질 리가 없겠죠. 답답합니다, 정말 보면 볼수록. 외국인 상위에서는 HLB,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을 뺐고 시젠, 젠백스, SFA 반도체, 레지온, 코미팡, fuji. 저는 이런 쪽 라인 있죠. 기관도 기관인데 저는 좀 외인 쪽에서 순매수 들어온 종목들을 좀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뭐 말씀드렸던 종목이 국일제지, 젠백스 정도밖에 없는데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챙기시면서 그 종목들 중에서 한번 보시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매매를 할 시점은 아닌 것 같고 무조건 현금 비중을 누리시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좀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도움이 좀 많이 되드려야 되는데 시장 앞에서는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시장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시장에 순응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여러모로 건강 잘 챙기셔야 될 텐데 주식시장도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이 좀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시장도 언젠가는 다 지나가고 이 최악의 시장의 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 경험이 돼서 나중에 자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쨌건 내일 시장도 나스닥 선물 꼭 체크해 보시고요. 오전에 아마 커플링 돼서 나스닥 선물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루시장이 좀 올라가면서 시작을 할 것이고, 그게 아니면 빠지면서 시작할 거고요. 여러가지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나 단행을 하고 조금 여러가지 부양책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장 초가 나쁘면 전강 후약으로 전약 후강으로 장 중반에서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조금 움직여 주는지, 또 코스피에서 8일 동안 순매수했던 거를 순매도했던 거를 한번 내일은 다시 한번 순매수로 좀 바꿔주는지를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편안한 주말 되시고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